자, 그럼 이번에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지역 활동의 이론가이자 전략가이자 실천가인 일소공도연구소 구자인 소장님으로부터 농촌 재생의 전략과 주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자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홍성군 말만들기 협의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충남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말만들기 협의회도 오시고 말만들기 지원센터 분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같은 이런 기념을 좀 하나 10년이라고 하면 중요한 절기라 봅니다. 10년을 잘 챙기고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행사는 행사대로 하지만 행사의 내용들, 앞으로 방향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가는 그런 자리를 올겨울 중에 용왕기 때 좀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실 때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부탁받은 이야기는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누가 이걸 막을 것이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 좀 전에 야마시타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셨어도 알겠지만, 우린 지방소멸론을 신문에서만 주로 보지 실제로 내용을 토론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왜 지방소멸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 마을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마을 문 닫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야만설 교수님 이야기했던 마을 점검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5, 6년 전에 제 지도교수 하셨던 분이 충남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점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상황이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대응책을 찾아보는 게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연찮게 하여튼 결론이 제가 똑같은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겉으로는 지금 지방소멸론 이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칼라 해가지고 밑에 보면 빨간색이 갈수록 빨간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문제가 있다,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걸 실감하는 사람은 누굴까 했을 때,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이런 실감을 정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냐 해서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해결책을 못 찾을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좀 더 답을 찾아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는 홍성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성군 전체가 또 위기인 것도 아닙니다. 홍성군 전체 인구를 유지하잖아요.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밑에 있는 게 면입니다. 면 단위 8개가 인구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위에 있는 것은 업의 인구입니다. 홍성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홍북업만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시군이 홍성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편차가 심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을 예상해보면 홍성군 전체 인구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계속 유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홍북읍만 4만 5천 명 정도. 결국 면단위 인구는 다 빠져가지고 읍으로 왔다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은 이대로 두면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방소멸을 이야기할 때는 지자체 전체라고 하면 잘 안 보인다 봅니다. 그게 읍면으로 행정이 마을로 들어와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라 보거든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불균등 발전이라고 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도시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금도 한 번도 안 바뀐 전략입니다. 거점 개발 방식, 수도권 중심, 지방 농촌을 희생시키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전략은 지금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지만 사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 답을 못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내부를 들여봐도 인구의 분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 소재지, 시청 소재지 쪽에 인구가 다 몰리고 주변에 있는 몇 단위는 인구가 감소되는데 눈에 잘 안 보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지역 내부에도 지자체 내부에도 불균등 발전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청량군만 해도 군청 공무원들이 내포에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성군이야 인근 도시에서 올 데가 없으니까 홍성에 사시지만 결국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 인구 이동을 잘 들여다보면 농촌에 훨씬 더 소외받고 있고 문제가 있다. 농촌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정책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게 좀 전에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나서지 않고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희망도 가지고 가는데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뭐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있죠. 일단 홍성군 전체는 거버넌스를 갖추자. 이게 2015년부터 노력했던 거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단위로 읍면이 원래 자치단체였잖아요. 일본에서 말하는 정촌, 마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오해가 있긴 한데 행정리도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마을이라고 할 때 대체로 그 정촌, 읍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읍과 면을 형성하고 그게 역사가 110년이고 원래 지방자치단체였다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과 면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읍면 사무소가 정책적인 역할을 일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성군에서 11개 읍면이 다 주민자체로 전환했잖아요. 주민자체가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까이에서 읍면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실천해보고 필요한 예산은 행정에서 지원받고 이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사업들의 연결 구조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주민들도 우리 모르고 개별 사업만 들여다보고 있고 행정도 개별 사업 집행에만 집중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정책을 빨리 복원하는 게 우리가 농촌 마을을 지키면서 우리 문제를 푸는 큰 앞으로 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마을 단위에서 현장 포럼 하면서 마을 계획도 수립해보지만 마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 조직,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면 소재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군 전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을까지 다 쫓아다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을 가까이에 그런 전문 조직도 있으면 우리 마을 계획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읍과 면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세 번째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런 자료에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10가지 방향 있는데 홍성군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홍성군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죠? 네. 한 명만 답하시네. 다른 지자체분들은 홍성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홍성군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맞죠. 말만들 협의회가 그래서 올해 10년입니다. 10주년 행사를 올해 그래서 기획을 했던 거예요. 내후년 되면 법인 설립, 쉘터 개소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저희를 생각할 때 홍성군이 앞장서서 갔지만 과연 홍성군 우리가 앞장서 갔던 만큼 더 잘하고 있느냐 또 평가 반성해봐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하면서 우리 지자체는 홍성군이 걸어갔던 길을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또 평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홍성군의 새로운 사례들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지만 홍성군 내에서도 전파가 잘 안 됩니다. 내부에서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하고 남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잘 확산이 안 되는 게 저는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홍성통도 열심히 활동했고
홍성통도 올해 1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10주년인데 행사는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따로 했습니다. 왜 따로 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들저런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가야 될 숙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빠른 뭔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방향을 제안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농촌 마을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행정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마을 리더들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 마을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마을 공동체가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일 거라고 좀 봅니다. 여전히. 다만 이 마을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의 숙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행정의 지금처럼 공모 방식,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그 공모 방식이 아니라 보조사업 방식이 아니라 마을에도 좀 더 수당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을 연결해야 됩니다. 마을 정책 따로 읍면 정책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다행히도 시군 역량과 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연결고리가 저는 생겼다 봅니다. 그래서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을 결합합시다.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에 어렵지만 만들었잖아요. 홍성구 11개 읍면이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충남도 전체로 보면 편차가 있지만 전체 읍면동의 4분의 3이 주민자치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 주민자치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실고 마을에서 대표자를 한 명을 반드시 뽑아서 주민자치에 한 명은 참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는 구성을 하긴 하되 행정리를 배려하지만 체계적으로 결합 구조가 여전히 약합니다. 행정에서 딱 한 명은 반드시 주민자치에 참여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수는 40명은 금방 채워줘.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합시다. 읍면 계획이 없습니다. 10년 우리 앞을 내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하지만 의제를 발굴한 의제에 인기투표를 하는 정도에 지금 그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아마 전국의 모든 읍면동이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에서 홍성만이라도 이런 사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여튼 공공일자리들을 훨씬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의 공무직들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인구를 줄어드는데 공무수는 늘고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마을 가까이에 공공행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 안에 만들기보다는 건물 지으면 건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량이 늘고 그런 공무직 숫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게 아니라 민간에 이양을 하고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자리들을 민간에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죠. 중간 지원 조직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양한 일자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이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섯 번째는 농촌 협약,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40억, 60억, 80억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곧 마치겠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런 우리는 면 소재지에 전문 조직을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읍면 소재지에 이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읍면이 전국에 몇 개 있을까요?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사업기가 있을 때 그런 법인을 만들면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거점 공간, 시설, 하드웨어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마다 큰 건물 짓고 있잖아요. 지었는데 또 짓기도 하고 장공면처럼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누가 유지 관리할 거냐. 자원봉사로 맡기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의 관리 위탁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공공행정 역할인데 수탁받을 운영할 법인이 하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인을 반드시 읍면마다 만듭시다. 그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반드시 만듭시다 하는 게 전 제안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10명의 일자리는 최소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면소재지 상주하면서 10명의 일자리, 상근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마을들 활동들이 훨씬 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질 건 명확하다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야마다 작은 협동조합을 또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면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면에 좀 밀착되어 있는 주거복지, 먹거리복지, 경관환경, 시설관리, 노인복지 관련된 이런 법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드리고 이번에 홍성군도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을 할 때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 오늘 아마 조건부 승인이라도 나면 바로 이제 사업이 또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70억 사업이 집행될 텐데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 연대와 협력. 예를 들어 홍성군의 11개 읍면이 서로 연계 협력하고 충남도도 모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협력 구조를 가지면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갑시다. 진짜 잘하는 데는 가가지고 1박 2일 들어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하여튼 일주일간 들었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여러 번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는 데는. 그래야 그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협력하는 걸 하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지방소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기에는 우리 개개인의 마을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연대 협력하며 같이 풀어야 될 것이고 충남 홍성군 11개 읍면들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학습 구조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이런 토론들이 훨씬 더 자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학습 구조를 통해서 저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